이 파티는 아무나 받나? 넌 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따위 옷을 입고 감히 여기 들어온 거야? 박재현 회장의 목소리가 청담 라움 아트센터의 고급 조명 아래서 날카롭게 갈라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쏟아졌다. 그의 앞엔 짙은 네이비 드레스 차림의 이하란이 서 있었다. 고요 속의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와인잔의 떨림이 뒤섞였다. 그날 밤 이하란은 알았다. 이곳은 자선을 베푸는 곳이 아니라 계급을 확인하는 무대라는 것을. 사흘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남편 정도현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여보, 세양개발에서 초대장이 왔어. 우리 기술이 필요한가 봐. 테크플로우의 AI 솔루션은 업계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었다. 서울공고 출신 CEO가 만든 기술이 명문대 출신들이 즐비한 재벌 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 필요하다니. 괜찮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도? 이하라는 불안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대신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그녀였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었고 도서관과 인터넷 강의가 전부였다. 합격증을 받던 날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해냈구나.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법정에서도 심지어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출신은 늘 무시당했다. 검정고시 출신이 어떻게 합격했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실력이 있을까? 그럴 때마다 이하라는 입술을 깨물며 더 열심히 일했다.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고 인권 사건에 앞장섰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도현도 마찬가지였다. 공고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며 밤마다 코딩을 배웠다.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낮에 일하고 밤엔 모니터 앞에 앉았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출신이 뭐가 중요해. 내가 만든 기술이 세상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테크플로우가 탄생했고 지금은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라움 아트센터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엔 고급 세단들이 늘어서 있었다. 발레 파킹 직원이 그들의 차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홀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났고 하객들은 맞춤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와인잔을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우아하게 퍼졌다. 저기, 저 사람들 누구야? 누군가 속삭였다. 테크플로우 대표래. 공고 출신이라던데. 검정고시 변호사도 있다더라. 시선이 따가웠다. 이하라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우리도 당당하게 있으면 돼. 정도현이 미소 지었다. 그때 박재현 회장이 다가왔다. 명문대를 나와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그는 세양개발을 3대째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는 위기에 빠져 있었다. 부채 비율은 700%를 넘었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래서 테크플로우의 기술이 필요했다. AI 건물 관리 시스템만 있으면 운영비를 대폭 줄여 회사를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공고 출신 따위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그래서 모욕을 선택했다. 죄송한데요, 회장님. 이하라는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기부는 가진 돈보다 가진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순간 박재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입으로 변호사랍시고 검정고시 출신이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그는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다가섰다. 남편도 공고 출신이라며? 세상이 정말 미쳤구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하라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재현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꽉.
물보라가 폭발했다. 수십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들어올려졌다. 그날 밤 한 여자의 존엄과 한 남자의 오만이 부딪히며 청담 풀게이트가 시작됐다. 사건 사흘 전 여의도 세양타워 52층 회장실. 부채 비율이 700%라고요? 은행놈들이 대출 회수한다잖아. 박재현 회장은 책상 위로 보고서를 내던졌다. 두꺼운 서류 묶음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비서실장 마은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류를 주워 담았다. 그녀는 이미 익숙했다. 회장의 분노, 폭언, 변덕스러운 지시들. 10년 가까이 곁에서 지켜본 그의 민낯을.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마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테크플로우와 계약하시면 회생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AI 건물 관리 시스템만 도입해도 연간 운영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수십 년간 누려온 이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세양개발은 한때 업계 3위 안에 드는 부동산 개발사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잘못된 투자 결정과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위기에 빠졌다. 그 공고 출신 놈. 박 회장은 씁쓸히 웃었다. 내가 그런 놈한테 손 벌려야 해?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기술자 따위한테? 회장님, 지금은 출신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마은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도현 대표의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습니다. 삼성, LG도 그의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집 부리다간. 닥쳐. 박재현이 소리쳤다. 내가 명문대 나와서 이 자리에 온 건데 공고놈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그게 말이 돼? 마은지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학벌, 출신, 혈통. 그것만이 그의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자신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진다고 믿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마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복도 끝 작은 휴게실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수없이 많은 장면을 목격했다. 협력업체 사장을 욕하는 모습,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모습, 정치인에게 뒷돈을 건네는 모습. 모두 녹음되어 그녀의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 언젠가는 이걸 써야 할 날이 오겠지.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파일 폴더를 확인했다. 녹취 20XX 20XX 증거 서류 비리 성희롱 발언 모음. 제목만 봐도 그의 죄목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결정타는 한 번에 날려야 했다. 그날 저녁 박재현은 청담동 라움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자선 갈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 행사는 완벽해야 해. 정치인들, 언론사 대표들 다 온다고. 여기서 이미지 회복 안 하면 우린 끝이야. 그는 행사 기획안을 넘기며 말했다. 테크플로우 대표도 초대했지? 네, 초대장 보냈습니다. 마은지가 대답했다. 좋아. 그 자식 앞에서 계약서 들이밀고 우리 조건대로 사인받을 거야. 어차피 걔네도 우리 같은 대기업 레퍼런스 필요할 거 아냐. 박재현은 자신만만했다. 출신 좀 낮으면 어때? 돈 앞에선 다 똑같지. 마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오만함이 언젠가 파국을 부를 거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사흘 후 현실이 되었다. 행사 당일 오전 박재현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해결돼. 계약도 따내고 이미지도 올리고. 그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명품 수트, 반짝이는 구두,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는 여전히 최상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청담동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계약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마은지는 행사장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이하란이 물에 빠지는 순간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들려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비명이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파일 폴더를 열고 긴급 공개용이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을 확인했다. 그 안엔 10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이제 때가 됐어. 마은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세양 개발의 그림자가 마침내 빛 아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도현은 좁은 사무실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새벽 4시. 테크플로우 본사 7층. 그의 책상 위엔 기술 문서와 회로도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로 디지털 단지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다. 학교는 못 나왔어도 배움은 포기 안 했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서울 공고를 졸업하던 날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도현아, 넌 손재주가 좋으니까 현장에서 잘할 거야. 대학? 내 형편에 무리하지 마. 그 말은 격려가 아니라 단정이었다. 가난한 집 아이에게 대학은 사치였다. 21살 정도현은 구로공단의 한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부품을 조립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었고 귀에는 기계 소음이 울렸다. 월급은 150만 원. 그중 절반은 집에 보냈고 나머지로 자취방을 얻고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PC방에 가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들었다. 무료 온라인 강좌를 찾아다니며 파이썬, C, 자바를 독학했다. 코드를 짜다가 막히면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렸고 밤새 답변을 기다렸다. 이 자식아, 이것도 모르냐? 때론 조롱도 받았다.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놈이 개발자 하겠다고. 하지만 정도현은 입을 다물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고 믿었다. 25살 그는 처음으로 앱을 만들었다. 공장 근무자들을 위한 간단한 근태 관리 앱이었다. 형들, 이거 써보세요. 출퇴근 시간 자동으로 기록돼요. 동료들이 웃으며 받아들였다. 오, 쓸만한데?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에겐 큰 희망이었다. 28살 그는 공장을 그만뒀다. 7년간 모은 돈 3천만 원을 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테크플로우. 흐름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뜻이었다. 사무실은 구로동 반지하 20평. 직원은 그 혼자였다. 첫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중소기업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클라이언트는 계약금만 떼먹고 잠적했다. 2천만 원이 날아갔다. 망했다. 그날 밤 정도현은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않았다. 대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코드를 짰다. 31살 전환점이 왔다. AI 기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냉난방 조명을 최적화하는 기술이었다. 에너지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었다. 이거 진짜 되는데요? 첫 시범 운영에 참여한 중소 빌딩 건물주가 놀라며 말했다. 전기세가 반으로 줄었어요. 소문이 퍼졌다. 한 달 뒤엔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정 대표님, 우리랑 계약할 수 있을까요? 테크플로우는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은 5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은 구로에서 강남으로 옮겼다. 매출은 연 100억을 넘었다. 하지만 정도현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까지 일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대표님, 이제 좀 쉬셔야죠. 직원들이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학벌로 인정받은 게 아니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해. 한 번이라도 방심하면 끝이야. 그는 알았다. 세상은 여전히 출신을 본다는 것을. 계약 미팅에 가면 상대방은 명함을 보고 물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서울공고요. 아, 그러시군요.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럴 때마다 정도현은 기술로 답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검증된 데이터, 명확한 성과.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그였다. 35살 그는 이하란을 만났다. 법률 자문을 구하러 찾아간 사무실에서였다. 정 대표님, 계약서 이 조항은 불리해요. 수정하세요. 그녀는 단호했다. 검정고시 출신이시라면서요? 누군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이하라는 당당했다. 두 사람은 금방 통했다.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세상과 싸워온 사람들. 편견을 넘어 자리를 만든 사람들. 우리 비슷하네요. 정도현이 웃었다. 그러게요. 이하란도 웃었다. 1년 뒤 그들은 결혼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만 모였다. 축하해, 도현아. 공장 시절 동료들이 축의금 봉투를 건넸다. 형들 고마워요. 정도현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지금 세양개발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성공하면 테크플로우는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여보, 걱정돼? 아란이 물었다. 아니, 우린 당당해.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하지만 청담동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엔 여전히 기술보다 출신을, 실력보다 학벌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물에 빠진 아내를 끌어올리며 정도현은 박재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학벌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린 실력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날 밤 공고 출신 CEO의 품격이 재벌의 오만을 무너뜨렸다. 라움 아트센터엔 샹들리에가 빛났다.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조명이 황금빛 물결처럼 쏟아져 내렸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면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입구부터 레드카펫이 깔렸고 양옆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박 의원님, 이쪽 보세요. 플래시가 터졌다. 국회 재정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입장했다. 이어서 대기업 회장들, 언론사 대표들, 연예인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청담동의 밤은 이렇게 화려했다. 오늘 행사 규모가 대단하네요. 누군가 속삭였다. 세양개발이 얼마나 급한지 알겠어. 저렇게라도 해야 이미지 회복되겠지. 부채가 얼마라던데? 조 단위래. 망하기 직전이야. 이하란과 정도현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초대장을 확인하는 직원이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성함이? 정도현입니다. 테크플로우 대표. 아, 네. 들어가세요. 미묘한 침묵이었다. 환영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너희가 여기 올 자격이 있나? 하는 눈빛. 이하라는 남편의 팔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우린 초대받아서 왔어요. 정도현이 작게 웃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높은 천장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남자들은 맞춤 턱시도를, 여자들은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손목엔 명품 시계가, 목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다. 저기, 저 사람들 누구지? 한 무리가 수군거렸다. 테크플로우래. AI 하는 스타트업. 아, 그 공고 출신? 맞아. 부인은 검정고시 변호사래. 세상 참. 웃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이하라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긴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니라
출신을 평가하는 곳이네요. 정도현은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오늘만 버티자. 우린 여기 어울릴 자격 있어. 웨이터가 샴페인을 든 쟁반을 들고 지나갔다. 정도현이 두 잔을 집어 아내에게 건넸다. 건배. 우리의 당당함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스테이지 위로 사회자가 올라갔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는 희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양개발이 준비한 자선 경매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이하라는 알았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쇼라는 것을. 카메라가 돌아가고 기자들이 받아 적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간다. 재벌들의 선행, 상류층의 나눔. 포장된 언어 뒤에 숨은 건 이미지 세탁이었다. 저 그림 얼마예요? 누군가 물었다. 시작가 5천만 원입니다. 1억. 손이 올라갔다. 1억 5천. 또 다른 손. 경매는 게임이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지 겨루는. 우리도 참여할까요? 정도현이 물었다. 우리 예산으론. 이하란이 망설였다. 괜찮아. 3천만 원 정도는 괜찮아. 의미 있는 일이잖아. 그래요. 해봐요. 하지만 손을 들기도 전에 낙찰이 끝났다. 2억 원. 대기업 회장이 가져갔다. 박수가 쏟아졌다. 역시 박 회장님. 멋지십니다. 칭찬이 난무했다. 이하라는 씁쓸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도 못 들어보고 끝나는구나.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실례합니다. 음료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한 여성이 빈잔을 내밀었다. 죄송한데 전 하객이에요. 이하란이 정중히 말했다. 하객? 이 옷 입고? 여성이 눈을 크게 떴다. 아, 죄송해요. 웨이터인 줄 알았어요. 사과가 아니라 놀람이었다. 정도현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하란이 손을 저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 경멸, 우월감이 뒤섞인. 저 사람들 정말 초대받은 거 맞아? 옷 좀 봐. 백화점 세일에서 산 것 같은데. 변호사래. 근데 검정고시 출신이면 진짜 변호사 맞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이하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우린 뭘 잘못한 거지? 초대받아서 왔을 뿐인데. 정도현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고개 들어. 우린 떳떳해. 그때 박재현 회장이 다가왔다. 턱시도 차림에 그는 와인잔을 든 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다. 정 대표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악수를 청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현이 손을 맞잡았다. 이쪽은 제 아내 이하란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시군요. 반갑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훑어보는 시선, 평가하는 태도. 이 정도면 괜찮네, 아니면 수준 이하네 판단하는 눈빛. 이하라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데 정 대표님,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서울공고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기술자 출신도 대표가 되는구나. 칭찬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지한 듯. 이하라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오늘만 버티자. 우린 여기 어울릴 자격 있어. 정도현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청담의 밤은 그들에게 버티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였다.
박재현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참 신기해. 검정고시 출신의 공고 남편이라니 이런 사람도 변호사 대표를 하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주변 대화 소리가 잠시 멈췄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다. 박 회장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키웠다. 듣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다. 이하라는 숨을 고르며 담담히 웃었다. 그게 바로 세양개발이 위기에 빠진 이유죠. 사람을 몰라보는 거요. 순간 박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오 하며 감탄했다. 이하란의 반격은 정확했다. 뭐라고? 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이하라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회장님은 출신을 보시지만 시장은 실력을 봅니다. 그래서 테크플로우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정도현이 아내의 옆으로 바짝 붙어섰다. 회장님, 오늘은 자선 행사입니다. 기분 좋게 보내시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엔 긴장이 배어 있었다. 기분 좋게? 박재현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내 회사를 살리겠다고 찾아온 놈들이 나한테 설교를 하는데? 그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너희가 뭔데? 학벌도 없는 놈들이 감히 내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촬영 준비였다. 이런 장면을 놓칠 리 없었다. 재벌 회장의 갑질 현장, SNS에 올리면 조회수 폭발이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비서실장 마은지가 다가왔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박 회장이 그녀를 밀쳤다. 마은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이하라는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 하시는 행동이 세양개발의 이미지를 더 망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미지? 박재현이 비웃었다. 내가 이미지 때문에 너희 같은 놈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손을 잡는 겁니다. 정도현이 끼어들었다. 우린 적이 아니라 파트너예요. 회장님 회사를 살리러 온 거라고요. 파트너? 박 회장이 손가락으로 정도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공고 출신이 나랑 파트너? 웃기지 마. 공기가 얼어붙었다. 더 이상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다. 명문대 출신 재벌과 공고 검정고시 출신 부부. 구세대와 신세대. 혈통과 실력. 저 사람 미쳤나? 누군가 속삭였다. 저러다 큰일 나겠어. 휴대폰 켜. 이거 찍어야 해. 박재현은 주변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우월감이 흔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하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출신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하세요.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품격? 박재현이 비웃었다. 검정고시 주제에 나한테 품격을 가르쳐? 너희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너희 집안은? 너희가 어디서 자랐는데 감히 나한테 품격을 논해? 이하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말은 선을 넘었다. 가족을 끌어들이는 순간 모욕은 폭력이 되었다. 정도현의 주먹이 떨렸다. 참아야 했다. 때리면 지는 거였다. 우리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이하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사셨어요. 우릴 대학 보내진 못했지만 사람 되는 법은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린 여기 당당히 서 있는 겁니다.
당당히? 박재현이 폭소를 터뜨렸다. 너희가 당당해? 그 값싼 옷을 입고 그 촌스러운 구두를 신고 너희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차라리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게 어울려. 회장님, 정도현이 소리쳤다. 지금 하시는 말씀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녹음? 좋아. 해봐. 세상에 퍼뜨려봐. 박 회장이 팔을 벌렸다. 난 박재현이야. 세양개발 회장이고 이 나라 상위 1%야. 너희 같은 놈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그 순간 마은지가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10년간 모은 증거에 오늘 밤의 광기가 더해졌다. 이제 충분했다. 그를 무너뜨릴 폭탄은 완성됐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하란이 또박또박 말했다. 사과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린 기꺼이 악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사과? 내가? 너희한테? 그는 손을 들어 이하란의 어깨를 가리켰다. 넌 기부하러 온 게 아니야. 기부받으러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 안 돼. 하고 중얼거렸다. 정도현이 아내를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늦었다. 박재현의 손이 이하란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다. 폭풍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런 자리에 감히 와? 박 회장의 외침과 함께 그의 손이 이하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앗! 이하란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바닥을 헛디뎠다. 팔이 허공을 휘저었다. 누군가 조심해요. 라고 소리쳤지만 중력은 이미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꽉! 물보라가 폭발하듯 터졌다. 야외 테라스의 수영장, 푸른 조명이 비추는 물속으로 이하란의 몸이 사라졌다. 드레스가 물에 젖으며 무겁게 가라앉았다. 차가운 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다. 순간 패닉이 왔다. 숨을 쉴 수가. 여보. 정도현이 비명처럼 외쳤다.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내를 끌어안고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괜찮아? 괜찮아? 커헉. 커헉. 이하란이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다.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봤다. 핸드폰을 든 손들이 일제히 들려 올라갔다. 플래시가 폭발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세상에. 믿을 수 없어. 재벌이 사람을 밀었어? 미쳤나?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정도현이 아내를 끌어안고 수영장 가장자리로 헤엄쳤다. 젖은 옷이 무거워 움직임이 느렸다. 겨우 계단을 붙잡고 올라왔다. 이하란은 온몸이 떨렸다. 추위가 아니라 충격이었다. 내가 물에 빠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비켜요. 정도현이 소리쳤다. 사진 찍지 말고 비켜달라고요. 하지만 핸드폰은 더 많아졌다. 각도를 바꿔가며 촬영했다. 이건 뉴스였다. 특종이었다. 해시태그 청담 풀게이트라는 해시태그가 이미 머릿속에 떠올랐다. 박재현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젖은 손을 내려다봤다. 내가 밀었나? 술기운이 깨는 듯 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차갑고 날카롭고 비난으로 가득한.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그냥. 박 회장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변명은 무의미했다. 수백 개의 렌즈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밀치는 순간, 물에 빠지는 순간, 비명소리, 물보라.
모든 것이 영상과 사진으로 남았다. 당신 지금 사람을 밀었어요. 한 여성이 손가락으로 박 회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경찰 불러요. 이건 폭행이에요. 맞아요. 신고해야 해요. 목소리들이 겹쳤다. 마은지가 재빨리 다가와 타월을 가져왔다. 이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이하라는 떨리는 손으로 타월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정도현이 아내를 꼭 껴안았다.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박재현은 한 걸음 물러섰다. 현실이 느껴졌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한 여성을 물에 빠뜨렸다. 이유는 출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말대꾸가 거슬려서. 저건. 그가 입을 열었다. 실수였어. 난 그냥. 실수? 정도현이 벌떡 일어났다.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을 미는 게 실수예요? 여성을 물에 빠뜨리는 게 실수라고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요? 정도현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 뭐예요? 우리 출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학벌이 낮아서? 그래서 사람을 물건처럼 밀쳐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명, 그 다음엔 10명, 그리고 수십 명. 박수 소리가 테라스를 가득 채웠다. 정도현의 말에 동조하는 소리였다. 박재현에 대한 비난이었다. 경찰 불렀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10분 안에 도착한대요. 좋아요. 증거는 충분해요. 다들 영상 찍었잖아요.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끝났다. 직감했다. 회사도 명예도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졌다. SNS에 올라가는 순간, 댓글이 달리는 순간, 기사가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다. 회장님. 마은지가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사과? 박 회장이 그녀를 봤다. 내가 사과를? 네. 마지막 기회예요. 박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사과는 패배였다. 인정은 굴욕이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도현이 물었다. 그는 젖은 아내를 부축하며 천천히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눈이 마주쳤다. 한쪽은 오만으로 한쪽은 분노로 가득했다. 당신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았어요. 정도현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출신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시대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요. 뭐라고? 박 회장이 헛웃음을 쳤다. 내가 자격이 없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데? 너희 같은 놈들이? 웃기지 마.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하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당신은 그저 그 위에 올라탄 것뿐이에요. 휴대폰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이 장면도 기록됐다. 젖은 부부가 재벌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장면. 물에 빠졌지만 굴하지 않는 모습. 세상은 이걸 기억할 것이다. 해시태그 청담 풀게이트.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거 대박 나겠는데. 벌써 트위터 실검 1위래. 인스타에도 올라갔어. 박재현은 그 순간 알았다. 끝났다는 것을.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세상은 출신이 아니라 품격을, 혈통이 아니라 인격을 본다는 것을.
그날 밤 청담동 수영장 위에서 한 시대가 가라앉았다. 당신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도연의 목소리는 테라스 전체를 울렸다. 그는 젖은 아내를 부축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턱시도는 망가졌고 구두는 물에 젖어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박재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했다. 증거는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되고 있었다. 회장님은 정도현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사셨겠죠. 출신으로, 학벌로, 집안으로. 그게 당신이 배운 세상의 질서였을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두 세계관의 충돌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습니다. 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단했다. 진짜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명함에 적힌 학교 이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걸. 이하란이 남편의 팔을 잡고 일어섰다. 몸은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했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이하란이 또박또박 말했다. 대학 간판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공부했고 시험에 합격했고 약자를 변론했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한 일로 증명됩니다. 학교 이름이 아니라요. 박수 소리가 터졌다. 한 명이, 두 명이, 그리고 수십 명이. 테라스가 박수로 가득 찼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저 말이 맞아. 저게 진짜야. 공감의 파도가 일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이하란이 정도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울 공고를 나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에 기름을 묻히며 밤마다 코딩을 배웠죠. 실패를 수없이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기술이 지금 삼성과 LG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쉬운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아니,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박재현이 비웃으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떨렸다. 주변 시선이 너무 무거웠다. 비난과 경멸로 가득한 눈빛들. 나를 저렇게 보는구나. 내 자부심입니다. 정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와 재산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린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더 당당합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맞는 말이야. 저 사람 멋있네. 공고 출신이 저렇게 말할 수 있다니.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동정은 이미 부부 쪽으로 기울었다. 마은지가 타월을 더 가져왔다. 이쪽으로 오세요. 옷 갈아입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하란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회장님. 정도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린 당신의 돈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무시했지만 우린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돈과 권력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니까요. 뭐라고? 박 회장이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네. 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평생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당신의 비극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고 테라스를 떠났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이번엔 더 크고 더 길었다.
환호에 가까웠다. 멋있어. 저게 진짜 품격이지. 공고가 어때서? 저 사람이 훨씬 멋있잖아. 박재현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다들 물러났다.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오염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섬이 되었다. 외로운 버림받은 섬. 회장님, 마은지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어? 박 회장이 그녀를 봤다. 나는 아직, 아니요. 끝났어요. 마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실시간 검색어 1위 해시태그 청담풀 게이트, 2위 박재현 폭행, 3위 세양개발 갑질. 포털 메인엔 이미 기사가 떴다. 재벌 회장 검정고시 변호사 물에 밀어넣어. 조회수는 10만을 넘었다. 이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오해야. 나는 그럴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은지가 끊었다. 결과가 중요하죠. 그리고 결과는 명백합니다. 당신은 폭행범입니다. 너도 나를 배신하는 거야? 박 회장이 소리쳤다. 10년을 내 옆에 있었잖아. 네, 10년이었습니다. 마은지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는지. 그 모든 게 오늘 밤 끝났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파란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경찰 왔다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이번엔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정도현과 이하라는 건물 안 라운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직원이 가져온 여벌 옷이었다. 고급스럽진 않지만 깨끗했다. 이하라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말렸다. 여보. 정도현이 말했다. 괜찮아? 응. 이하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겼어. 품격으로.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다. 떨림은 멈췄다. 이제 확신만 남았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그들이 서 있었다. 밖에선 박재현이 경찰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품격이 권력을 이겼다. 영상은 전국으로 퍼졌다. 새벽 1시 트위터에 처음 올라온 15초짜리 영상. 박재현이 이하란을 밀치는 장면, 물보라가 튀는 순간 비명소리. 단 15초였지만 충분했다. 리트윗 버튼이 미친 듯이 눌렸다. 10분 만에 1만 리트윗. 30분 만에 5만. 새벽 2시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다. 해시태그 청담풀 게이트, 박재현 폭행, 세양개발 갑질, 검정고시 변호사, 공고 출신 CEO, 재벌의 오만, 계급사회 출신 차별 품격의 반격 정의는 산다. 아침 6시 포털 메인 화면. 재벌 회장 자선 행사서 여성 변호사 폭행. 출신 모욕 논란. 검정고시 공고 부부 청담동 수영장서 굴욕당해. 박재현 세양개발 회장 갑질 논란 휩싸여. 주가 폭락 우려. 기사 아래 댓글창은 불타고 있었다. 역겨워. 저게 사람이야? 검정고시가 뭐가 잘못인데? 노력해서 합격한 사람들이잖아. 공고 출신이 만든 기술로 회사 살리려고 하면서 출신 차별. 웃기네. 저런 인간이 재벌이라니.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알겠다. 세양개발 제품 절대 안 산다. 불매 시작합니다. 공감 수만 개가 찍혔다. 댓글은 초당 수십 개씩 달렸다. 오전 8시 방송국 뉴스데스크. 청담동 자선 행사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양개발 박재현 회장이 검정고시 출신 변호사를 출신으로 모욕한 뒤 폭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엔 어젯밤 영상이 재생됐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상황은 명확했다. 앵커의 표정은 심각했다. 피해자 이하란 변호사는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권 변호사로 알려졌으며 남편 정도현 씨는 서울공고 출신으로 AI 기업 테크플로우를 설립해 업계의 주목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등장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 출신 차별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오전 10시 세양개발 본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가보다 15% 하락. 거래량이 폭증했다. 모두가 팔고 있었다. 증권가 전문가들이 긴급 분석을 쏟아냈다. 세양개발 이미지 타격으로 주가 급락. 회복 가능성 희박. 협력사들 세양개발과 거래 중단 검토. 기업 이미지 우려. 은행권 세양개발 대출 조기 회수 검토. 부도 위기 고조.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박재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있었다. 회장님 혐의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부인? 영상이 다 나왔는데? 오후 1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세양개발 박재현 회장 엄벌 처해주세요. 청원 시작 12시간 만에 동해 10만 명 돌파. 댓글은 수천 개였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검정고시, 공고 출신도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SNS 인플루언서들의 반응. 솔직히 눈물 났어요. 저도 특성하고 나왔거든요. 저 부부가 말하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 느꼈어요. 팔로워 50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 좋아요 10만 개. 공고 출신 CEO가 재벌한테 한 말 들었어? 우린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다. 소름 돋았음. 영상 클립과 함께 올라온 게시물. 조회수 200만. 이하란 변호사 존경합니다. 물에 빠졌는데도 품격 잃지 않는 거 보고 울었어요. 연예인이 올린 응원 메시지. 공유 수만 회. 오후 5시 정치권 반응. 야당 대표가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학벌과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적폐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재벌 개혁이 시급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국회엔 출신 차별 금지법 발의 움직임이 일었다. 오후 7시 세양개발 협력사들의 움직임. 세양개발과 계약 해지 검토합니다. 10여 개 협력사가 일제히 발표했다. 우리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계약 규모만 수천억 원. 세양개발은 고립되기 시작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다. 회장님, 대출 조기 상환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네. 이미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오후 9시 이하란과 정도현의 입장문. 우리는 폭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출신 차별 문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게 진짜 품격이다.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네. 존경합니다. 오후 11시 박재현의 집.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모든 채널이 자신 얘기였다. 뉴스, 토론, 예능까지. 어디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핸드폰엔 문자가 쏟아졌다. 회장님, 회사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거래 중단합니다. 실망했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아버지, 제 회사까지 피해가 옵니다. 당분간 연락 끊겠습니다. 아들이었다.
오빠, 나도 피곤해. 미안하지만 거리 좀 두자. 여동생이었다. 박재현은 핸드폰을 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하지만 여론은 멈추지 않았다. 불은 계속 타올랐다. 청담동 그날 밤 그가 던진 한 번의 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화염이 되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자정 세양개발 주가는 30% 폭락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증발했다. 내일은 더 떨어질 것이었다. 세상은 말하고 있었다. 흑수저 부부 재벌의 오만을 무너뜨리다. 그날 밤 여론은 불타올랐다. 그리고 그 불길은 정의를 향하고 있었다. 비서 마은지가 기자회견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차별과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마은지는 떨리지 않았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저는 세양개발 비서실장으로 10년간 박재현 회장 곁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다. 그동안 제가 목격하고 기록한 것들을 오늘 공개합니다.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였다. USB 메모리도 함께. 이 안엔 녹음 파일 47건, 문자 메시지 300여 건, 내부 회계 문서, 그리고 비리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대박이다. 특종이야. 펜을 쥔 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먼저 직장 내 괴롱입니다. 마은지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2019년 3월 여직원에게 한 발언입니다. 스피커에서 박재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대리, 치마 좀 짧게 입어. 보기 좋아야 거래처 사람들도 좋아하지. 회장님, 그건 좀. 왜? 내가 예쁜 게 회사 자산이야. 활용해야지. 기자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다. 마은지는 계속했다. 2020년 7월 협력업체 사장에게 한 발언입니다. 야, 이 병신아. 납품 단가 깎으라니까 왜 말이 많아? 회장님, 이 가격으론 저희가 적자입니다. 적자? 그럼 망해. 너 말고도 할 놈들 많아. 꺼져. 회의실이 술렁였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실장님,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모두 제가 직접 녹음하고 기록한 것들입니다. 다음은 비리입니다. 마은지가 문서를 넘겼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박 회장은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총액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계좌 이체 내역이 떴다. 날짜, 금액 받는 사람. 모두 명확했다. 이 중 30억 원은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였고 20억 원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다. 속보가 실시간으로 나갔다. 세양개발 박재현 정치인의 50억 뇌물 의혹. 10년간 갑질성 희롱비리. 내부 고발자 폭로. 또한 회계 부정도 있었습니다. 마은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렸고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규모는 약 200억 원입니다. 헉. 기자들이 탄성을 질렀다. 이거 완전 끝난 거 아니야? 검찰 수사 들어가겠는데? 마지막으로 마은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출신으로 차별했습니다. 비명문대 출신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았고 공공연하게 모욕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됐다. 지방대 나온 놈이 기획팀장을 해? 말이 돼? 팀원들 기다 죽겠네. 회장님, 실력은 검증됐습니다. 실력? 학벌이 실력이야. 명함에 학교 이름이 있어야 거래처에서도 무시 안 당하지.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다.
구조적 차별이었다. 마은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재현 회장의 모든 악행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다. 기자들이 일어섰다. 질문이 쏟아졌다. 왜 이제야 폭로하셨습니까?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다른 증거도 더 있습니까? 마은지는 담담히 대답했다. 10년간 기다렸습니다. 결정타는 한 번에 날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청담 풀게이트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같은 시각 검찰청. 특수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양개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합니다. 비리 혐의 충분합니다. 발부해 주십시오. 판사는 고민 없이 도장을 찍었다. 오후 2시 세양개발 본사. 검찰 수사관 30여 명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얼어붙었다. 서류가 압수되고 컴퓨터가 포렌식에 넘어갔다. 회장실도 수색합니다. 수사관들이 박재현의 방으로 들어갔다. 금고가 열렸다. 안엔 비자금 관련 서류와 정치인들의 명단이 있었다. 대박. 수사관이 중얼거렸다. 오후 4시 박재현의 구속. 박재현 폭행, 횡령,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회장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국민께 사과하실 건가요?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오후 6시 세양개발 이사회.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합니다. 만장일치 가결. 회사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세양개발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오후 8시 박재현의 가족. 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도 포기했다. 도망치듯 집을 나갔다. 오후 10시 구치소 독방. 박재현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벽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정리가 안 됐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오만이었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한 것. 돈과 권력으로 짓밟은 것.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것.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자정, 뉴스 속보. 박재현 구속. 세양개발 사실상 해체. 비서실장 내부 고발로 비리 만천하에. 정치권 수사 확대. 검찰 뇌물 받은 정치인 5명 소환 예정.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다. 정의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한 재벌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1년 후 이하라는 무료 법률 재단을 세웠다. 대학이 아니라 삶이 나를 가르쳤어요. 서울 마포구 작은 사무실. 희망법률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책상 너댓 개, 낡은 소파, 커피 머신 하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벽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출신이 아니라 품격이 사람을 만든다. 이하라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다. 상담 예약은 한 달 뒤까지 꽉 차 있었다. 변호사님, 회사에서 학력 차별 당했어요. 변호사님, 비정규직이라고 무시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이하라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들었다. 판단하지 않았다. 위로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함께 바로 잡아요. 그녀의 명함엔 학교 이름이 없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검정고시 출신 인권 변호사 이하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었다.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숨기지 않아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기부금이 들어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10,000원, 5,000원씩 보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 되었다. 변호사님.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저도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회사에서 놀림 받았어요. 근데 변호사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대단한 거예요. 이하란이 손을 잡았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같은 시각 강남구 테크플로우 타워. 정도현은 윤리 경영의 상징이 된 회사 앞에서 미소 지었다. 20층 건물. 유리로 된 외벽엔 회사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다. 테크놀로지 포 에브리원. 모두를 위한 기술. 출신과 학벌이 아니라 실력과 열정으로 뽑는 회사. 면접에서 학교를 묻지 않았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대표님. 신입사원이 다가왔다. 저 특성하고 나왔어요. 여기 입사하고 싶어서 3년 준비했어요. 잘 왔어요. 정도현이 악수했다. 학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열정이 중요하죠. 환영합니다. 회사 로비엔 청담 풀게이트 그날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물에 젖은 채 서 있는 부부.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품격은 시험 받을 때 드러난다. 왜 저 사진을 걸어두셨어요? 기자가 물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다고요? 정도현이 웃었다. 저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린 그날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회사의 정신입니다. 테크플로우는 업계 1위가 됐다. 시가총액 5조 원. 직원 500명. 하지만 정도현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출근했고 현장을 찾았고 직원들과 밥을 먹었다. 대표님, 이제 좀 쉬셔야죠.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정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게 많아요. 공고 출신도 검정고시 출신도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오후 한 대학교 강연장. 이하란과 정도현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학생 500명이 박수로 맞았다. 청담 풀게이트의 그분들이다. 와, 실제로 보니 더 멋있어. 안녕하세요. 이하란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검정고시 출신 변호사 이하란입니다. 저는 서울공고 출신 CEO 정도현입니다. 두 사람이 미소 지었다.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하란이 말을 이었다. 출신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당신의 선택과 행동이 당신을 만듭니다. 맞아요. 정도현이 거들었다. 저는 대학 못 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공부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우린 물에 빠졌어요. 이하란이 웃었다. 말 그대로요. 하지만 익사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품격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우린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대신 존엄으로 맞섰죠.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저도 지방대 다녀요. 차별 많이 받았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도현이 대답했다.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를. 실력으로, 태도로, 결과로. 세상은 결국 실력을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하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아요. 차별이 부끄러운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줄을 섰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감사를 전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저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어요. 저녁 한강공원. 이하란과 정도현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여보. 이하란이 말했다. 우리 행복하지? 응. 정도현이 웃었다. 엄청. 1년 전 그날 기억나? 당연하지. 물에 빠졌는데. 그때 무서웠어? 아니. 당신이 곁에 있었잖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강을 바라봤다. 유람선이 지나갔다. 불빛이 반짝였다. 세상이 조금 변한 것 같아. 이하란이 중얼거렸다. 출신 차별금지법도 통과됐고 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 늘렸고. 응. 우리가 던진 돌이 파문을 만든 거야. 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 그게 우리가 원한 거잖아. 박재현 회장 소식 들었어? 응. 징역 7년 선고받았더라. 그래도 불쌍하진 않아? 아니. 당연한 대가야. 사람을 짓밟은 대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여보. 정도현이 말했다. 우리 아이 낳으면 뭐라고 가르칠까? 이하란이 생각했다. 출신보다 품격이 중요하다고. 돈보다 존엄이 소중하다고.